11월에 발표되는 그 신규 택지 물량 가운데 그 서울에 한정하면은 어느 정도 뭐 아까 시장님께서도 이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11월 중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대상지를 발표한다라는 이제 스케줄만 있는 것이고요. 어제 아마 국토부 이제 사전 브리핑에서도 그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에 얼마나 공급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그런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그렇게 정확히 답변을 하고 있지 않고 시에서도 이제 국토부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지역과 세대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한 11월 중에 아마 국토부에서 대상지에 대한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얼마 이상이다 이하다라는 것도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좀 말씀하셨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라든가 서울시 입장에서도 개발정책 관련돼서는 지금 당장 시작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5년에서 7년 뭐그 길은 경우는 10년까지 오랜 또 기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은 뭐 중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흡사 이제 과거에 코로나 때 마스크와 같이 뭔가 기다리게 되면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어떤 주택 공급에 목말라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의미로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해제한다 하더라도 당장 뭐 내년에 후년에 서울의 아파트에 대한 공급들이 분양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뭐 주택 공급 대책은 없는 건지. 아마 대통령 들어오시면서 개발 정책에 대한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했었고 그때 대규모 집단 취약에 대해서는 해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발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용 방식의 어떤 택지 개발, 도시 개발 사업 형식이 아니고 기존에 취락이 형성돼 있는 마을들 있지 않습니까? 비근하게 예를 들면은 뭐 염곡동에 가면 염곡마을이라든지 남태령역 근처의 전원마을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된 지역들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개발 제한국을 해제한 것이고 근본에 저희가 개발 제한국을 해제해서 대규모 이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은 좀 결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대책에 그 후분양 조건으로 그 주택 공급이 이뤄진 곳에 대한 선분양 그 전환이 계획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서울시는 송파 창의혁신이랑 성디마을을 후분양 방식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그 조치가 부분은 없는지. 아무래도 이제 주택실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주택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후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SH에서 공급되는 공공 주택에 관련돼서 후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선분양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후분양을 할 경우에 혜택을 주는 걸로 해서 일부 택지를 공급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급된 택지에 대해서 선분양을 해서 자금 회수를 빨리 해서 사업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방안으로 제시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지가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서울시는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토지거래구역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근본에 이제 서울시 전역으로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고 그렇지만 다만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위를 풀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나가기 때문에 기존의 개발 제한국을 중심으로 상당히 집가 앙등에 대한 우려 등이 있어서 그것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안정화 차원에서 사전적 조치로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개발 제한국 서울시 전체 개발 제한구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고요. 그 기간은 저희가 일단 연말까지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정도쯤 이제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이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그 지역 및 그 인근 영향권 지역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토지거래를 해제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뭐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반포라든지 서초동이라든지 이제 뭐 과거 강남 3개동 GBC 근처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이제 논란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반포동 등 중심, 반포동 서초동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요번 뭐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고가가 발생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폭등한다라고 하면 2차, 3차의 어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저희 시에서는 토지거래구역을 기성시가지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그린벨트 몇 % 정도로 보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그건 아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송파구는 또 이제 하남시랑 붙어 있기 때문에 그 2개 이상에 걸치는 구에 연접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별도로 지정을 한 것이고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토지거래구역을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서울시 전역이 다 개발 제한권과 관련돼서는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게 뭐 저희가 이제 개발 제한 구역 내의 훼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척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나 국토부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성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뭐 비오톱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합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 개별법에 의한 어떤 등급에 대한 도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 이제 보안상 저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떤 수치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신문 김동영 기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한 곳에 들어가는 주택의 공급 형태에 대해서 혹시 국토부랑 좀 협의를 진행하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그게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하고 그 정부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을 그 그린벨트를 헐어서 이제 공급을 했었는데 그때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낮추는 효과는 있었지만 이게 그린벨트라고 하는 공적 이익을 훼손을 해서 이게 분양 주택으로 다 전환이 되면서 사적 이익으로 치환이 되고 그분들이 경제적 이익만 얻었지 실제적인 뭐 주거 안정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효과는 없었지만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나 이번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서울시에서 지금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뭐 장기 전세라든지 이런 쪽의 비중을 좀 확 높여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마 개발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단독주택 형식의 어떤 것들은 이제 토지 공급의 어떤 효용성 차원에서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동주택 형식의 이제 아파트가 들어갈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인 밀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지역이 발표되고 구체 계획을 세워서 할 것들이고요.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국토부랑 저희가 협의하면서 이제 가장 고심했던 부분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돼서 가치 충돌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하셨고 그래서 아마 거의 상당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청년들 내지는 신혼 부부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주택으로서 소위 장기전세 2라고 하고 있고 뭐 아까 시장님께서도 뭐 미리 내 집이라고 하는 어떤 네이밍을 가지고 저희가 좀 발전시키게 나갔다라는 것들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형식이라든지 그 얼마만큼 실효적으로 그런 신혼부부라든지 청년 세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주택 형식의 포맷과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시에서 계속 좀 고민하고 있고 그러나 서울시의 의견들이 상당 부분 반영해서 주택이 공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동아일보 이소정 기자님. 네, 혹시 하시면은 어떤 곳들을 좀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뭐 어느 정도 그 훼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다 모두 이렇게 산림이라든지 숲으로 우거진 그런 공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시가지에 뭐 약간은 이제 경사도는 낮고 뭐라고 할까 뭐 농경지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뭐 경작지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창고라든지 이렇게 좀 저이용되고 있고 어떤 뭐 이렇게 환경에 대한 보존성에 대한 부분들이 낮은 지역 등을 보통 저희가 좀 훼손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태적 가치가 좀 적은 지역을 훼손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때 대부분 아마 집단 취락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저희가 이제 해제를 해서 이제 지금 뭐 어떤 주택 형식으로 이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취약지구라든지 이렇게 주택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포함하는 것은 가급적 배제할 계획입니다. 네. 왜냐하면 또 뭐 헌집을 집을 헐고 또 다시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시개발 사업을 통상한다든지 할 때에는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배제, 아주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 왔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 매입 임대에 관련해서 지금 저희 서울시하고 SH하고 협의된 물량은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좀 더 많은 매입 임대를 매입해서 저층 주거지에 다세대나 빌라 등을 더 공급을 하겠다라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서울시도 기본적으로 매입 임대 일부를 더 맡아서 확대해 나가겠다.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했고요.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SH하고 서울시하고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매입할 건지 정할 예정이고요. 일단 확대하는 거는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매입 물량이 정해지면은 어느 정도 비용 부담 그리고 시비 부담을 할 건지 SH 부담을 할 건지 정리가 좀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더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